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EBS TV 중학,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홈런, 교원 빨간펜, 개념원리, 단비교육 윙크 수많은 인강 플랫폼에서 수학을 가르쳐 왔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대치동에서 특목 입시반 수학을 담당해 왔었고요. 현재는 여의도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은지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경력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전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학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잘 써야 된다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쓰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아이들한테 풀이 과정 쓰는 법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 디테일한 과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이 한 학기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 권의 문제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등은 적어도 2-3권은 필요하고요. 중등은 4-5권, 고등도 한 4-5권 정도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중등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4권의 문제집을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노트 역시 4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집에 따라서 2권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도 있어요. 개념편, 파워편 또는 유형북, 더블북 이런 경우에는요 노트도 마찬가지로 각각 따로따로 구매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학원에서 중등 수학을 가르칠 때 쓰는 교재가 개념 플러스 유형, 유형 더블, 센 이렇게 주로 주 교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개념 플러스 유형이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유형 더블도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센까지 합치면 총 5권의 노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5권의 노트에 개념편, 파워편, 유형북, 더블북 그 다음에 센 노트 이렇게 노트 제일 앞 표지에다가 먼저 어떤 문제집을 푸는 노트인지를 먼저 이름을 적게 조금 시켜요. 자, 그러면 우리 수학 노트 보면요 그냥 무지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줄이 그어져 있는 수학 노트가 조금 필요한데요. 가로줄도 그어져 있어야 되고요. 세로선도 하나 필요해요. 근데 가끔 시중에 파는 노트들을 보면요. 가로선이 없고 세로선만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는 노트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풀이 과정을 쓸 때는요. 어쨌든 깔끔하게 내 풀이를 알아보기 위함, 그것을 연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가로줄이 없으면 글씨들이 조금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 하나 그어져 있는 노트들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문제집도 준비가 됐고 풀이 노트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문제부터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할 텐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친구가 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한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 과정을 적어보고 한 문제 검사를 맡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은 왜 이렇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하나씩 검사 맡으라고 할까요? 풀이 과정을 잘 써야 실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고 그 실수를 잡아내야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문제 1번에 대한 풀이 과정을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기 전에 그냥 풀이 노트를 한번 써봐봐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그런데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잘 알아볼 수 있나요? 내가 쓴 문제의 정답을 찾기도 힘들고요. 채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보기가 힘들죠.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이 노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 문제를 풀고 한 칸을 반드시 띄워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고도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2번 문제에 1, 2, 3, 4 이렇게 소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한 칸씩 띄워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수가 나왔을 때요. 내가 풀이 과정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는 친구다 라고 하면 크게 상관없지만 처음에 내가 이거를 연습하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급적이면 분수는
두 칸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분의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분의 3을 한 칸 안에 적으려면 굉장히 작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채점하기도 힘들고 검토할 때 나의 실수를 찾아내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원시원하게 잘 알아볼 수 있게 큼직하게 분수는 두 칸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연산 풀이를 풀이 과정에 적어 내려올 때는 등호를 끌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는 경우에는요. 등호가 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도 서술형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호가 새로 생길 때마다 줄을 바꿔주시고 등호가 맨 왼쪽에 나열이 되게끔 순서대로 칸을 정렬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는요. 최종적으로 내가 구한 답이 얼마인지 답 땡땡 하고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고 밑줄을 쳐도 괜찮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은쌤은 왜 이렇게 풀이노트를 쓰는 걸 깔끔하게 써야 된다고 집착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풀이노트에서 내가 깔끔하게 식을 정리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실제 시험에서 깔끔한 풀이를 적을 수가 없어요. 시험지에서 내가 깔끔하게 풀이를 적는 게 연습이 안 된다면 시험에서 절대 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내가 시험을 다 보고 나서 검토를 통해서 나의 실수를 찾아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 보기 전에 우리는 노트에다가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내가 글씨를 조금 잘 못 쓴다 라고 하더라도 풀이노트에는 깔끔하게 쓰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풀이노트를 연습할 때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의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습관을 길들여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어요. 풀이노트를 쓸 때는 항상 왼쪽 라인에만 써야 됩니다. 자, 왜 왼쪽 라인에만 써야 될까요? 자, 왼쪽에다가 풀이 과정을 쓰고 채점도 노트에 할 건데요. 채점을 하다 보면 틀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자, 이렇게 틀렸을 때 우리는 이 틀린 풀이 과정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때 나의 수학 실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뭘 잘못 봤는지 이런 나의 풀이를 보고 찾아내는 연습을 한 다음에 내 풀이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그 내용을 바로 오른쪽에다가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뒷부분부터 이어서 풀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풀 필요는 없어요. 내가 틀린 부분부터 이어서 풀이를 적어주면 되고 이렇게 왼쪽에다가만 풀이 과정을 적고 오른쪽 줄은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용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왼쪽에 푼 풀이들이 다 틀려가지고 오른쪽에 풀었는데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음 장으로 넘겨도 되고요. 이 전 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적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노트에 쓴 풀이를 채점할 때가 조금 중요해요. 채점할 때 왼쪽에 풀었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오른쪽에 다시 풀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풀어서 맞춤 문제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틀렸던 왼쪽 짝대기를 세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를 쫙 넘겨봤을 때 세모가 안 된 문제들은 뭐가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틀렸는데 고치지 않은 문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는 모든 문제를 노트에다가 풀고 채점도 노트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문제집은 완전 깨끗한 상태겠네요. 맞습니다. 문제집은 거의 새 문제집과 다름없을 거예요. 자, 이때 내가 노트에다가 채점한 걸 토대로 이제 문제집으로 가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오답 체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는데 1, 3, 5, 7, 9번이 틀렸다 라고 가정한다면 1, 3, 5, 7, 9번 문제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V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문제집을 노트에다가 풀고 채점도 했고 오답 체크도 했다 라고 가정하면요. 우리는 한 70%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단원의 내용을 개념편을 풀었다. 그렇다면요. 똑같은 1단원의 내용을 파워편 똑같이 노트에 풀고 유형북 풀고 더블북 풀고 쌤 풀고 이렇게 내가 배운 내용에 문제집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각각의 내용들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1단원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에는 빨간 체크만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 체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오답만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문제집에 체크된 문제만 내가 다시 풀어본다면 이건 나만의 오답 노트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정말 단순한 계산 실수로 틀렸다. 그러면 문제 위에다가 작게 계산이라고 적어놔도 괜찮아요. 또는 기억, 시옷 이렇게만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표시 방법을 적어주시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1단원이 조금 어려웠어 라는 친구들은요. 2단원, 3단원 가기 전에 1단원만 다시 오답 돌리기를 해도 괜찮고요. 1, 2, 3단원 전부 다 나한테는 조금 쉬웠어 라는 친구들은요. 3단원씩 묶은 다음에 오답 돌리기를 해도 괜찮아요. 또는 나는 1학기 전체 내용이 너무 쉬웠어 이런 친구들은요. 전체 학기가 끝난 다음에 전체를 다시 오답 돌리기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친구들마다 다 체감되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1단원이 끝난 다음에 오답 돌리기를 할지 아니면 3단원까지 끝난 다음에 3개씩 묶어서 할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지는 각각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답 돌리기는 어떤 노트에다가 하나요? 마찬가지로 오답 돌리기 노트도 따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노트가 섞이는 거를 절대적으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노트가 섞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를 어디에 풀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각 문제집별로 노트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노트가 섞이지 않게, 그리고 노트에다가 풀이했을 때는 깔끔하게 적어 내려가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노트에 쓰는 풀이 과정이 지저분해지면요, 점점 풀이 과정이 뒤로 갈수록 지저분해지고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시험지에다가 내가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를 풀 때 지저분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깔끔하게 풀이를 정리하는 습관을 반드시 풀이노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산 실수를 짚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내가 계산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